예, 또 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지 자료 통해서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하죠.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자면 네. 어떤 글로벌 공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계속해서 IMF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지금 저소득 국가나 아니면 힘든 국가들의 채무 상환을 유예하겠다. 홍 부총리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걸 좀 좋은 사인으로 봐야 되는 건지 네. 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그 뉴스들을 보시면서. 그러게요. 이제 국격이 틀려던 그런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돈을 꾸던 시절에서 이제는 돈을 채무 연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위상이 좀 틀려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었던 그런 IMF, 월드뱅크 그리고 오늘은 이제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제스처를 취했죠. 그리고 우리도 동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용 보면은 4월 14일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국가 25개국 상대로 해서 IMF가 6개월간 채무 경감을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틀 뒤에 16일 날 미국 문우신 장관이 채무 연장 강력히 지지한다.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다만 중국하고 이란 쪽으로는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4월 17일 한국이 올해 말까지 말씀하신 그런 돈 없는 국가들 77개국에 대해서 채무 유예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오늘 중국까지 이제 동참을 했으니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남은 게 유가만 좀 올라주면 그러면 이머징 마켓 쪽에서 유동성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유가가 안 올라도 이 정도 공조만 해줘도 FRB 쪽에 좀 여유를 만들어주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동참을 하면서 QE 동참을 하면서 지표들이 다 이렇게 좀 완화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 흐름상 유가 얘기는 안 하게 될 것 같아서 중간에 잠깐 껴서 전혀 다른 얘기 하나만 좀 질문을 들어보자면 어쨌거나 유가는 오르긴 오를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미국 대선 앞두고 그 전까지는 좀 올라가겠어요. 워낙 좀 저점이 계속 낮아져서. 근데 유가가 해결이 안 되면 아까 요 전에 전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거 해결이 안 되면은 그쵸. 다른 쪽이 해결을 돼도 예. 이머징 국가 계속 돈 없다라는 소리 계속 나올 테고요. 그리고 멕시코 쪽에서 또 부실 쪽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 쪽은 해결이 돼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돈이 줄줄 새나갈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언제고 간에 해결될 문제인데 지금 시간은 좀 더 걸릴 법한 그런 상황이다. 상황이 좀 대립되는 구도가 많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 펀드멘탈 쪽의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급등은 힘들지만 일단 바닥은 다지는 흐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마무리되면서 나오지 않을까.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물론 타이밍은 알 수 없으나 어쨌거나 회복은 될 거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공조 얘기까지 해주셨으면 이 정도면 어떤 신흥국발 도미노 파산은 당연히 없을 테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좋아질 일만 남은 건가라는 기대감이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준비한 내용이 크레딧 리스크가 확 줄어들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변화 구도를 크레딧 리스크 줄어든 거, 그다음에 기업 실적, 그다음에 경기 흐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자라는 것이고 네. 그걸 검토해 보면 이 주식 시장이 언제까지 올라오고 언제 조심해야 될 것이 힌트가 찾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크레딧 리스크를 보시면은 오늘은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쪽 자료를 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예. 보통 제가 여기 하나 인용을 하면 제가 만드는 이렇게 표들이 몇 개 있었는데 오늘 이쪽에서 인용한 이 내용만 얘기하기도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오늘은 이쪽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파이낸셜 스트레스 지수, 그러니까 금융 스트레스 지수인데 이거를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이 계속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금리하고 6개 수익률 스프레드 그리고 5개 기타 지표 이렇게 섞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고 수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0을 기준으로 해서 금융시장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세하게 내용 들어가면 이것만으로도 얘기하기 바쁘니까 네. 하여튼 이 내용이 대강 이렇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우리가 이걸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법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수치가 휙 올라가면 안 좋은 겁니다.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저것을 보면은 지금 옛날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고부터 해서 닷컴 버블까지 나타나고 저 회색으로 맨 왼쪽에 있는 게 닷컴 버블 때거든요. 네. 그때도 스트레스 지수가 휙 올라왔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회색이 표시된 게 결국 저게 가장 큰 스트레스 지수였었던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래서 베어 스턴스가 먼저 파산했고 그다음에 리먼이 있고 그런 표시들이 있죠. 그다음에가 2011년에 부채 위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테이퍼 컨트롤, QT 나오면서 2013년이고요. 그리고 정부 셧다운까지도 저렇게 종종 나오는데 그거 모든 걸 다 떠나서 이번 코로나 쪽에서 나타난 스트레스 지수가 금융위기 다음으로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지수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파란색 선하고 빨간색 선 차이는 푸른색 선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이 좀 업그레이드한 그러니까 추출하는 그 데이터를 하루 단위로까지 이렇게 하루 등락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어서 좀 더 저 지수가 좀 더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쭉 올라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쭉 올라온 저 지수를 확대를 해가지고 제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렇게 쭉 올라온 걸로 보면은 안 좋은 걸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쭉쭉쭉쭉 빠져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표시를 한 저쪽 마크한 게 3월 6일 수준까지 지금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지수를 보시면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지금 3월 6일 정도 지수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거 그러니까 저 스트레스 지수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지금 종합 지수입니다. 미국의 종합 지수요. 네. 올라온 거예요. 내린 만큼.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리보 관련해서 테드 스프레드나 이머징 마켓 채권에서 EMBI 스프레드 이런 게 다 저기 녹아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따로따로 표시할 게 아니라 이거 하나 가져오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이 표를 인용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머징 채권 반등은 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뭐 지난 주말에 외국인이 매수가 좀 들어오긴 들어왔었는데 그게 계속 좀 지속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머징 마켓 지수는 아직도 좋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스트레스 지수로 놓고 봤을 때는 이 3월의 폭락이 경기 우려감을 반영했다라기보다는 이 크레딧 리스크 때문에 지수가 폭락을 하고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좋은 면도 있겠지만 저는 우려될 점도 하나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경기 우려감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크레딧 리스크가 해소된 다음에 경기 우려감이 나중에 반영이 돼 버리면 또 한 번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끝부분에서 이 경기 흐름 쪽에서 나타나는 언제 주식이 빠질까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신용 리스크가 감소하면 경기 우려나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은 덜어지는 게 사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거는 그 기업들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상은 했어도 만약에 점점 더 안 좋아질 경우에 그리고 만약에 반등하는 시기가 뒤로 늦춰질수록 네. 이것도 다시 한번 어떤 침체 우려 그리고 신용 경색 다시 한번 또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죠. 돌아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인용한 표가 뭐냐면은 PER을 이제 로버트 실러 박사가 만들어 놓은 그런 물가도 감안하고 10년 장기 평균치를 구한 그런 표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세인트루이스 은행에서 로버트 실러 박사 거를 카피를 해왔는데 제가 이거 지난 주말에 오전 방송에서 이거를 MTN 오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반복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게 껴야지만 지금 얘기가 이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금요일에 했었던 것보다 제가 좀 약간 업데이트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그냥 로버트 실러 박사 표만 보면 답이 잘 안 나오는데 저 빨간 선을 보시면은 저게 이자율이거든요. 네. 장기 금리입니다. 그냥 장기 금리 앞에 거 지나간 너무 멀리 걸 볼 게 아니라 저게 1981년부터 쭉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지금 기업들의 멀티플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휙 너무 상승을 했다 버블이 생겨서 뻥 터져가지고 다 폭락을 했기 때문에 멀티플이 낮아진 거고 그러니까 저 빨간색 선을 제가 가운데 선을 쭉 긋은 게 저 이상으로 올라간 건 버블이고 그 아래로 크래시가 나타났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저 빨간색 선을 그은 거거든요. 그게 2008년에도 있었고 2000년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 빨간색 선을 이렇게 중간값으로 쭉 구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 PER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게 PER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업이익이 설사 안 좋아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PER이 올라올
상승하면서 확장이 되면서 네. 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많이 내렸기 때문에요. 네. 해서 이번 기업 실적들 좀 안 좋은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신고가 종목들 내는 종목들 보면 기업 실적이 또 좀 약간 괜찮은 종목들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모조리 다 안 좋고 저 PER이 확 높아질 만큼의 기업 실적이 아주 안 좋지만 않는다면 PER이 상승하면서 주가를 상승 견인할 수 있다라는 점, 이 점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FRB는 뭐 90%저 기간에 90% 동안 나타나는 그 확장 국면 사이사이에 나타나는 클래시를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자기네들이 다 커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저 장기 금리 추이 때문에 PER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을 한다면은 버블은 또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버블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겠다. 멀티플이 증가되는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저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의 이런 반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의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추세 자체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중장기적으로는요. 예.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단계로 가서 경기 흐름을 보겠습니다. 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PCEIP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가격이라 해서 물가하고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지금 표시를 한 게 FRB가 기준으로 놓고 보는 2% 기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물가가 좀 올라갔다가 작년에 좀 안 좋았었죠. 그래가지고 쭉 아래로 빠져내려와서 밑바닥에 서러고 있었는데 저 그냥 물가지수는 아닙니다. CPI나 PPI하고 좀 틀리다는 점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추세는 같으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작년에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놓고 보면은 저거와 주가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빨간색 표는 지금 FRB가 향후를 놓고 보는 예상치입니다. 네. 저게 다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안 좋았으면 이번에 좀 안 좋아도 좀 높은 곳에 위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지금 저 수치가 지금 빨간색 이동하는 저 추이를 놓고 보면은 지금 내려가다가 약간 올라가고 있죠. 네. 그게 현재 시점입니다. 4월입니다. 그게 한 7월까지는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꺾여져 내려가서 연말까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연말부터 급상승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추론할 수 있냐면은 5, 6월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 있고 만약에 9월 이후에 8, 9월 이후에 조정이 좀 나타난다 하더라도 2019년에 나타났던 조정보다 좀 높은 위치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대선 이후에 저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 저런 PCIP 지수 놓고 보면은 이번에 만약에 가을에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름 이후에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도 기회가 아니라 매수 기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소 한 5월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전 흐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막판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들 전망들 보면 약간 흐름 자체가 미국 지난 대선 때랑 비슷한 흐름으로 주가 지수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2017년이요. 예,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낼 것 같은데 또 한 번의 큰 기회가 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